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어제 동양철관이 시간의 하한가에 좀 도달했어요. 그죠? 시간의 하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얘가 이 석유 관련돼서 굉장히 좋다라고 봤습니다. 좋다라고 봤는데 야, 뜬금없이 또 이상한 뉴스가 떴죠. 공시가 소송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2018년도에 있던 소송이라서 우리가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어쨌건 지금 일단 320억을 동양철관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동양철관 주식회사 등 6개 사는 공동하여 그쵸? 이 324억에 대하여 각각 2028년 3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다음날까지 연 12%각 비율로 돈 계산한 돈을 지급해라. 뭐 이러한 내용인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320억을 나눠 부담한다라는 거고 320억 나누기 6을 하면은 거의 50억씩 되겠죠, 그죠? 50억 물론 큰 돈입니다. 50억 큰 돈인데 일단 동양철관의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이잖아요. 그럼 10%면은 140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140억이 시가총액 날아가는데 사실 여기서 50억 정도 청구된다 그러면은 90억은 회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1,400억에서 한 50억 정도나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3% 4% 정도면은 쇼부가 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 따지면은. 그럼 이거는 시간의 하한가여서 단기 핫다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단 동양철권 분석 외에 이런 종목을 좀 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초가에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뭐 한 2분봉 정도로 보면은 제 1분봉이 안 보여서 자 2분봉 정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한가 가격이 868원이란 말이죠. 868원 여기다 써면 되죠. 868 그거 놓으면은 요 자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또 봐야 돼. 앞에 구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가 보이나요? 의미가 있는 자리 전 보이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자리예요. 얼마? 830원. 그럼 이 종목은 딱 나온단 말이야, 사실. 어디를 손절했고 대응해야 되는지. 82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이 868원에서 올라오는 저항선 첫 번째로 910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단기로 먹을 수 있는 게 3, 4%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거래량을 확인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980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이 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단기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한 950원 정도까지 보면 되거든요. 그럼 5, 6%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의 하한가 같지만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1,050원대 물렸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과감하게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분명히 한 7, 8%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손실률이 15%, 20%라고 하면 물을 타서 마이너스 8% 만들어 놓고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으로도 가야 돼요. 이게 트레이딩이거든,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30원, 82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면 굉장히 깔끔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1대1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고요. 저는 일단 걸어놓는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있잖아요. 앞쪽에 여기 자, 이 구간 자, 우리 시간의 하한가 자리가 여기잖아요. 868원 그죠? 그러면은 요쯤에 걸어놓는 거예요. 요쯤에 857원, 860원쯤에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1차적으로 2차는 어디다 걸어놔? 2차는 820원 정도에 걸어놔요. 820원 정도, 830원이나 아니면 1대 2로 걸어 놓든지 아니면 1대 1로 걸어 놓든지 그리고 800원 깨지면 손절. 800원. 왜? 여기 상한가의 중심선이니까 800원 깨지면 손절. 장기평선 3개 있고 이렇게 좀 대응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들한테 핫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혹시나 뭐 시간에 하한가 하거나 다음날 개파락이 세게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충분히 매매해서 수익을 5% 10% 챙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매매하기 더 쉬워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빠지는 종목들은 반발 매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은 어디서 매도가 때려질지 잘 모른다. 사실 급등하고 있는 거는 저항선 만약에 신고가 영역이라 하면, 그래서 내려가는 종목은 지지선이 확인이 되는 부분에서 사면은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매수세가 세게 들어와서 900원에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안 들어갈게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면 들어간다라는 기준. 이건 일단 지금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 거래량을 좀 확인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지금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점상한가 3번으로 이게 매집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 이게 매집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이게 매집일 수 있다.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빠졌지만 전환사채 물량도 긁어 모은 거고,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이 차트가 없어지겠지만 스마트 솔루션즈라고 있잖아요. 스마트 솔루션즈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상한가를 갔다가 다 뺐습니다. 상한가 3번 갔다가 그리고 나서 밑에서 2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런 차트가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패가 되고 아예 사라져 버렸네요, 회사가.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동양철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게 빠져서 시작할 것 같진 않네요. 빠져 시작하면 매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빠져 시작하면 뭐 매매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매매하는 거를. 제가 지금 계좌가 이건 촬영용 계좌라서 뭐 MTS로 지금 걸어 놓을 건데,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MTS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동양철관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60원 구간에 일단 먼저 걸어 놓고요. 자, 860원에 5천주 걸어놨습니다. 사질지 안 사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서 투매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아 올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거래소 공시를 봐도 12전환이 나오고 있다, 그죠? 12전환 230만 주. 근데 이 친구들도 웃긴 게 비쌀 때 안 팔고 쌀 때 팔고 있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코미디예요, 지금. 비쌀 때 안 팔고 쌀 때 주가 다 내려오니까 이제 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다. 왜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 1,300원에 팔 수 있던 걸 왜 900원, 1,000원을 때리고 있냐고. 그거 자체도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요건 한번 지켜봅시다. 매매가 되는지. 자,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올라가서 이게 900,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던 한 950원 구간까지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매수 취소 거시면 돼요. 원래 장 초반에는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쭉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밀리면은 그때 사면 된다. 안 밀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리가 안 오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굳이 자리가 안 왔는데 갈 것 같아 라고 추격 매수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장 시작하고 5분 정도 10분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자리가 안 온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이 이런 종목들을 몇 개를 띄워놓겠습니까? 10개 20개를 띄워놓고 자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자리가 오면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온다? 그럼 안 사는 거고. 손이 엄청 빨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지금 시간 9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 9시 3, 4분 정도 지나면은 매수 걸어놨던 거 취소할게요. 저도 다른 종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 관련주 오늘 좀 동향을 봅시다. 석유 동향을 좀 보면, 뭐 일단 동방은 어제 쿠팡 관련 이슈로 주가가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이고, 화성, 밸브, 석유 관련주는 다 그냥 그저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아무래도 좋을 수가 없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 쿠팡 관련 이슈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쿠팡 관련 이슈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테마주로 돈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테마주를 좀 봐야 된다. 동방이 지금 또 빠지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수급들 자체가, 우리가 증시가 오늘 정황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코스닥 마이너스 1.4%, 코스피 마이너스 1.4%.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테마주에 돈이 쏠리면서 갑작스럽게 동방이 쭉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어제 쿠팡 관련주, 그죠?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쿠팡 관련주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일단 동양철과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동양철과는 일단 매수 취소할게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거 잠깐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잠깐 영상 켰고요. 영상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대응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왜 주가가 마이너스 10% 빠진 게 동양철관이 과하게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소송 청구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 320억이지만 6개의 사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하면 50억 정도, 시가총액이 140억이 날아가는 건 과하죠. 50억 정도가 날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얼마가 빠져야 돼요? 3, 4%가 빠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서 적어도 마이너스 3%까지는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 그 매매 관점에서 매매했다라고 했으면은 먹었겠죠. 근데 어쨌건 자리가 안 왔기 때문에 못 산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양철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는 제 생각이 그래요. 너무 명확한 작전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혹시나 뭐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쪽에 사진을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쪽으로 참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제가 무료 정보방이나 뭐 구독 선물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히든주 종목 대응 방법, 그리고 1억 만들기 기법과 그다음 이런 내용들, 그죠? 8월에 진행할 건데 미리미리 좀 받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010-9201-6329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놓을 테니까 여기로 기법 또는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